근데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멤버 해설위원 중에 이명철 해설위원이 실제 이거기 때문에 또 몰입을 해서 했죠. 네. 결말이 아주 그분은- 똥이었다고. 아, 그분은 실제예요? 그 컨셉인 줄 알았어요. 나 컨셉인 줄 알았어. 아니, 리얼입니다. 만약에 20대 중반까지, 중반 이상 27 정도까지 못 쏠리신 분이라면 술을 좀 많이 드세요. 이게 기분을 빌리고 있다. 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1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 104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자, 네. 오늘 그 주원 형은 가족 휴가, 수목금 가족 휴가로 그만둔 느낌이에요. 맨날 오면 쉬어. 반기지 말아야지. 지난주에 특별 게스트. 없었죠. 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남의 출장 때문에 없었던 거고 네네. 이번 근데 주 보통 이렇게 한 번씩 2주 동안 비우는 것 같아요. 어허. 항상.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니, 근데 저는 하지만 누구보다 사실 마음으로는 이해합니다. 본인도 되게- 그러고 싶다는 건가요? 저 되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은근 초성률 굉장히 높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차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도 방송이니까 빼진 못했지만, 오늘 일을 하러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가 거의 50대 50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가기 싫다 이러면서 가는 날도 반. 어허.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날 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가지고, 네. 지금은 좀 이제 즐거운데,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뭐가 가장 좀 일하러 가기 힘들었나요? 저요. 그냥 심정 상태? 저는 이제 옛날에는 방송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망언 같아, 망언. 막 아니. 북적거리고 정신없다? 아니, 그냥 너무 부담돼가지고. 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10년 넘게 한 시점에서도 그랬어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예쁜 짓을 하시는 분이. 요즘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릴리스를 찍으신다고. 네. 근데 카메라가 부담된다고. 카메라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음. 한번 누나가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좀 맞아요. 부담된다. 음. 근데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방송을 쭉 연속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도의 그런 방송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최근에는 그래도 그 부분이 많이 좀 극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2023년 식량 탈출 제일 기대되는 사람 네, 누구냐? 나다. 네. 네네. 이제 그만하고도 뭐- 부담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 이제 슬럼프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슬럼프는 없다. 네. 왜냐면 슬럼프가 없는 것은 이제 부담을 안 갖는다라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방송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내려놓고 방송하니까 네. 오히려 즐거워요. 맞아.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랜만에 제 방송들을 쭉 보신 거예요. 근데 라나 너 너무 방송을 이제 막 하더라. 너 나중에 방송은 평생 남는 건데 나중에 너 후회할 수도 있어. 이러면 정말. 되게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시는 건 좀 부담된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어 이러고 말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 엄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 시어머니 말고. 엄마는 네. 괜찮아. 야, 엄마는 괜찮아. 그럼. 우리 엄마. 나도 네. 시어머님이라고. 그건 좀 부담되지. 네, 어머님은 아마 보셔도 얘기를 못 하시지 않을까. 어머, 좀 저래. 어머, 망측해라. 이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라니가 라이브에 왔었죠. 네, 라이브 와서 설 잠깐 명절에 방송을 잘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 있다 가지 않았어요? 7시간 10분을 하고. 네. 원래 그렇게 라이브를 오래 하는 거야? 아니 깜짝 놀랐어요. 7시간이 넘게 했더라고. 아니, 왜냐면 경기를 같이 봤죠, 뭘. 아니요, 경기까지 아닌가? 보겠다는 거예요. 경기 다 보면 12시간을 채우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가출소녀도 아니고 가출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8시에 왔는데 네. 아침 3시 8시? 넘어 아니지. 저녁 8시에 8시. 왔는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4시. 와. 진짜 오래 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뭐 약간의 좀 돌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유, 그 정도면 되게 별 문제가 안정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을 좀 더 때우다 가겠다. 라는 것 때문에 뭔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아, 이 방송도 봉인이구나. 그래요. 지금 봉인 2회 네. 송문선 아나운서, 봉인 1회 연보배. 네. 아니 근데 제가 봉인될 만한 발언을 했나요? 네. 네. 근데 아니, 이제 그리고 또 뒤에만 자르면 사실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이제 전체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주 사시미질을 쳐서 제가 뽑을 것만 싹 뽑아서 오늘 하나가 올라갑니다. 스피치와 관련된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스피치 정말? 강사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팁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그 시청자분들한테 많을 것 같아서 정상적인 그거는 부분만 잘 올라가네요. 그 7시간을 했는데 네. 9분만 올라갑니다. 정말 엑기스만. 야, 이 정도 시간 올려줘. 약간 5시간 올려줘. 동침이 아니냐? 열몇 시간 놓고 하고 1시간 나가는 거. 그렇지. 예, 맞아요. 그 지상파 예능이 라디오스타가 14시간 하고 40분 나가고 그런데요. 네. 1시간이라도 나가면 좋겠다. 9분이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인트로랑 아우트로 빼고 하면 한 7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살인 게 어딥니까? 그래. 예. 네. 나간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 두 분이 나오셨던 그 방송도 네. 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게임한 부분을 좀 빼볼까? 그런데 이제 저희 다른 팀장 하나가 게임은 문제 없다. 그럼 문수 누나 약간 이제 게임하다가 화나서 좀 욕한 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 없다. 삐 처리하면 된다. 근데 그 두 분의 얼굴이 그래서 이거 두 분 다 방송하시는 여성분들인데 지켜주자. 이 얼굴이 나가는 거는 조금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아니, 그래? 사실 저는 알았다. 개인적으로 캡처 화면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캡처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더라고요. 네, 제보를 많이 하죠. 네. 뭐, 네네. 눈 풀린 거, 그 다음 게임하다 욕하는 장면, 네네네. 빡친 장면 막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항상 이제 그 지난번 라니 방송도 그렇고 다들 공통점은 있습니다. 방송에 못 올라갈 뿐이지 당사자들은 굉장히 즐거웠다. 네, 그날도 그랬고 네. 지난번에도 다행이다.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대표님은 좀 언짢으셨나요? 저요? 네. 재밌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단지 이게 계속 제발 제재를 어디에 시키더라고요. 퍼져나가지 않기를. 우리 내부에서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지적을 받은 후에는 네.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그 128강으로 시작했거든요. 128강? 128강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처음이 64번의 선택이잖아요. 네. 42번째 선택되니까 수위를 조절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냥.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네. 저는 근데 그 정도까지 허용되는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네. 41번까지는 위태위태 하다가 네. 42번째 때 그래도 정신을 차렸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 라이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을 과감하게 다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웃기죠? 재밌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정말 라이브 때마다 그 저 혼자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제가 제지를 많이 했어요, 시청자들을. 왜 식장 탈출 넘버원은 라이브를 하지 않냐? 오. 뭐 그 세 분의 맞아. 패널이랑 뭐 주원이랑 저랑 해서 뭐든 간에 뭐 우리 원래 하는 코너로 좀 해달라 네, 뭐 해라 정말. 그랬는데 그때마다 좀 이제 이거는 괜히 라이브를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아니 다른 패널 분들은 많이 오시잖아요. 한 패널 누구야? 그 뭐 오시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같이 중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축구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하시나요? 매 순간 축구 중계 라이브를 하던 분들이라 이 뉴미디어 수위에 대한 머리가 이게 처음에 그 모 해설위원 저희랑 같이 하는 모 네? 해설위원이 어. 그 라이브를 처음 한 거야. 이 친구가 우리랑. 네. 그거 알죠? 번화가 상가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전단지들이 다 뿌려져 있어. 네, 별의별 전단지들이 다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키니 바 전단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는 이제 김포 주원 형네 집에서 방송을 할 때였습니다. 또 라이브로 처음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야 그럼 끝나고 우리 그 맥주나 한잔 하고 가자. 그럼 여러분 방송 종료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형 그럼 비키니 바나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원 형이 방송하다가 잘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만요. 마이크 내리고 야 근데 그때 이후에 우리가 이게 라이브가 쉽지 않구나. 와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런 발언들. 네. 아, 네네. 무슨 개소리를 해서 돌발 발언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그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술방도 해요. 근데 그때 술방은 사실 자귀적인 술방이에요. 조금만 마십니다. 네. 두 분처럼 만취해서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완전 사실 리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적인 술방 할 거면 하지 마 그냥.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죠? 네. 술방은 약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많이 취했고 왜냐면 시작부터 먹지 않았으니까 그쵸. 너무 취해서 올라갔고 네네네. 우리는 난 좀 올라간 밝고 기억이 없어. 우리는 좀 솔직히 심했고요. 네.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취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재밌죠. 네,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줘봐봐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된다. 야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 다. 끝도 없다. 그럼 되게 많이 팔릴 수도 있어. 뭘 팔려요? 아, 그 미래의 방송이 라이브. 매뉴얼이? 라이브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본인 남편분이 채팅창에 등장하셨던 거를 혹시 아, 남편분이 뭐.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진짜? 집에 갔더니 이미 그분도 만취였어요. 아, 그래요? 술 안 먹었으면 그가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아, 그럼 아무 문제 없네. 그러네요. 뭐라고 원래- 등장했어요?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보배야 안녕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이거 채팅이 좀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인 거예요. 근데 보배가 알아보더라고. 이거 남편이다. 맞냐고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별 얘기 안 하가 이제 가졌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된 거죠. 네, 네네. 네. 저희는 항상 즐겁다. 네. 근데 이제 나는 저희보다 즐겁다. 다른 시청자분들 보통 7천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다. 네. 뭐 있습니다. 필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저 오늘 감았어요? 필로소피예요. 너는 그만 감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눈 맞고 이러니까 머리 찢어졌어? 간지러워서 처지진 않아요. 저는. 머리가 간지러워요? 네, 이런 두피 간지럽지 않아요? 비 맞고 이러면 그럴 때, 그리고 건조할 때도 간지러운데, 그럴 때 진짜 힐로소피로 감으면 진짜 시원하다? 손이 가더라고 그죠. 자연스럽게. 네. 좀 풍성하죠. 오늘. 맨날 풍성해요 언니 사실. 그거 플러스 이제 탈모 완화, 네.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이라고 할 순 없지만, 좀 신경이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힐로소피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향이 기가 막히죠. 네. 바디워시, 바디워시도요. 바디워시. 이건 진짜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라벤더 향입니다. 또 전성분 비건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으니까요. 온 가족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로소피입니다. 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네. 뭐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몸에 좋다는 거 자꾸자꾸 챙겨 먹게 되는데 번거로운 거는 일단 피하게 된다. 근데 얘는 뭐 한 병에 산삼 한 뿌리가 쭉 들어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산삼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지리산 함양 지역의 이 지리산 산삼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기력을 잃으신 부모님들이나 뭐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면 좋은데 요거 이제 혹시 또 후기를 꼭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꼼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쵸. 진짜 많은 후기들이 제품 효능을 입증하고 있으니까 네. 산삼 순백 검색하셔서 후기도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단 관리 전용 쉐이크 몸핏 쉐이크입니다. 네, 귀리가 88.3%.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좀 생식 같은 경우는 좀 맛이 없고 저는 이렇게 볶은 귀리 들어간 거, 볶은 뭔가를 볶아놓은 거 이런 게 그치. 항상 맛있고 속도 좀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볶은 귀리구나. 아, 그냥 귀리면 힘들어요. 아. 위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고 아. 꼭 볶은 귀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두유나 우유를 200ml 정도 넣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시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꽉 채우시거든요. 200ml 넘어가요. 그럼 위에 좀 적당히. 네. 그래야지 흔들 여유가 있어요. 네네네네. 200ml 네네. 넣으시고 잘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간편하죠. 먹어요. 네, 식장 탈출 광고를 기념해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래요. 네. 그러니까 새해에 다이어트 계획 있으시다면 몸핏 쉐이크입니다. 자, 오늘 식장 시네마는 모태솔로인데 판관소문성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태솔로는 요즘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것도 있었죠. 뭐지? 연애 프로그램? 뭐 하면서 모태솔로 특집 하던데. 나는 솔로? 나는 솔로였나? 나는 솔로? 네, 거기에 모태솔로 특집이 있었어요. 있었고. 네.
그게 비교적 최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란이랑도 했었고 이미 이전에 이게 히트를 한번 쳤었어요.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인기. 그래서 이 게임을 설치한 다음에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표시를 두면 이 남자 배우 강기모 씨가 이제 연락을 받아요.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표시라면.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얘기하고 우리도 처음에 나오자마자 했을 때는 그분이 오셨었어. 어머머머. 근데 이제는 게임이 출시된 지 좀 오래돼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멤버 해설위원 중에 이명철 해설위원이 실제 이거기 때문에 또 모입을 해서 했죠. 네. 결말이 아주 그분은- 똥이었다고. 아, 그분은 실제예요. 그 컨셉인 줄 알았어요. 나 컨셉인 줄 알았어. 아니, 리얼입니다. 아주 진짜입니다. 아, 진짜. 오리지널. 네. 아주 진짜. 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야. 이제 요런 비슷한 말을 가끔 네. 이제 걸그룹 인터뷰하다 보면 뭐 연애 얘기하다 보면 에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런 거 가끔 있거든요. 네. 주변에 라니가 그랬었나? 모태솔로인지 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있었죠. 네. 이제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 그래서 완전 지금 폭 빠져 있는 상태. 첫 남자친구예요, 그럼. 네, 35세 첫 연애를 한 거죠. 형철님, 그럴 수도 있어요. 35세요? 앞으로 9년 남았어. 네네. 나이가 너무 어려 얘. 아, 나이가 어리구나. 근데 어려도 이제 뭐 사실 20대 중후반이니까 그러면 그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보면 그 일본에서 유행했던 요즘 말로 뭐 초식남 그래서 남성분들의 비율이 모태솔로 비율이 좀 늘었대요. 아무래도 그리고 연애 시장의 어떤 그 구성상 여자보다 남자가 모태솔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렇죠. 자기 주변에 가장 오랫동안 완전히 한 번도 연애 경험 없이 오래 갔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 한 여자? 29가지? 오! 네. 아예. 아예. 그 이후에는 뭐 결혼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몰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태솔로라서 손절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같이 이렇게 막 뭐 아나운서 준비하고 이럴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네, 나중에 이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면서 못 만나게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좀 특이하긴 했어요. 어땠죠? 연예인 강성훈 씨를 그 얘기한 적 있었다. 네네네네. 잭스키스의 강성훈 네. 씨를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강성훈만 좋아하는 거야. 그럼 청담동에 살아야 되거든. 강성훈 좋아하려면 네. 트럭 안 지나가는 곳에 사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정말로 그래서 강성훈 사실 뭐 닮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없죠. 그러니까 남자를 아예 만날 생각을 네. 못 한다? 그냥 강성훈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거의 20대 제가 기억하기로 29살 정도까지였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보통 모태솔로들. 그게 높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왜 그때 언니가 뭐야? 짝짓기 점수. 아. 그걸 모르는 거죠. 아. 내 이상이 너무 높아. 야, 근데 그거는 짝짓기 점수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연예인을 만나지 않는 한 연애를 못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단성학교 없애야 된다. 단성학교. 남중 남고. 그러니까 그게 환상을 심어줘. 환상을 심어줘. 이거 약간 그 간지랑 저랑 뭐 이렇게 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 동창들 중에 연애에 관심 있는 친구는 한 명 정도였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짜 여자들은 땀도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었어. 그래. 똥도 안 싸. 이런 개념으로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그 연애가 되게 그렇지. 싫다. 근데 그러다가 보는 건 여자 연예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들 저런 줄 알아. 그치.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엔터 쪽에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네? 그 결혼 못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이 주변에. 데리고 있는 아이돌, 본인이 데리고 있는 여배우들이 다 젊고 예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반인 여자를 만났을 때 별로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럴 수 근데 있을 것 여자 같아. 대표님들도 대표님들도 보통 결혼 안 하셨다. 그래요? 그치, 그 그치. 비슷한가 보다. 어. 왜냐면 맨날 보는 애들이 잘생기는 젊고 멋있는 잘생기고 애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성에 안 차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만났던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가 했던 멘트 그대로인데 그분이 그때 40대 중반? 저는 한 30살 정도 됐던 것 네.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무슨 누구 소개로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40대 중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 몇 살인데요? 그때 40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나이 차이 그래도 대여섯 살 그치. 나거든요? 네. 근데 40이라 그래서, 40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그래도 관리 잘 됐다 그래서 나갔는데,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긴 했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 너의 얼굴을 봐라. 관리된 이런 마흔만 경우 본 거야, 그 사람. 이런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20대만 보고 있으니까 그치. 마흔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마흔의 여자를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거야. 없지.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대를 만났다 치자.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방부제 먹고 안 늙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도 40이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럼 갈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저는 모태솔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모쏠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다른 문제야. 이 사람들은 모태솔로는 아니면서 살다가 본인 눈이 기이하게 변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가 어려워진 건데 맞아. 모태솔로는 애초부터 지금 경험이 아예 없는 그게 자이든 타이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발적인 모태솔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관심이 아까 이런 많으면 케이스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관심이 많으면. 관심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있죠.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들. 어. 아예 이성에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자발적이라고 봐요, 저는. 약간 자발적인 게 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이성보다 다른데 조금 더 관심이 많다. 근데 이게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해봐야지 자꾸 그 경험치가 쌓여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은 연애 경험치를 쌓아갈 동안 본인은 그러지 못했어. 그럼 내가 한 20대 중반이 됐을 때 좀 외롭다 싶고 나도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발적으로 그 모태솔로의 기간이 타인보다 조금 늘 수는 있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황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자의적인 건 없다. 완전 자의적이려면은 그냥 연애를 아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렇지. 사람. 보통 그렇지. 이제 종교인이죠. 자발적으로. 근데 종교인분들도 항상 본인들과 싸울 겁니다. 그렇죠. 이 뭐 목사님들이야 결혼을 하지만 신부님이나 뭐 스님들은 네. 계속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 예전에 그 교리 받을 때 수녀님이 와서 그랬어. 여름에 여자 학생들이나 그 교리 받는 분들한테 신부님도 사람이니까 노출 있는 옷 좀 제발 그만 입고 와라. 왜 그렇게 신부님을 괴롭히냐. 그래. 근데 교리 시험에 받으러 왔는데 들어. 20대 중후반 되는 나보다 누나인 사람이 이만큼 밝은 거로 막 입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님 뭐 시험에 들려고 하는 거냐. 제발. 사람이시거든. 제발. 반팔 이런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러면서 막 치켜 올려갖고 막 수녀님이 빡쳤나 봐. 이걸 입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넣어놓은 거 피가 빠져서 배꼽이 막 다 보여. 그래.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해. 짝을 만나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이런 경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형철이 같은 경우에 가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형철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간혹 하면 정말 연애 생각이 없냐라 그러면 진짜 연애 생각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형철이가 현재 상황이 얘가 최연소 해설위원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본인 커리어가 쌓였어. 쌓였는데 아직 미필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요만큼의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좀 강박이 있어. 내가 최대한 쌓아놓고 가야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기 싫어요 라기보다 아직 내가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내 인생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조금의 강박이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디 학원 다닐 때나 재수학원에 있을 때나 아카데미 다닐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놀 그게 여자 때가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놀 때가 아니다. 막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노력해. 연애를 꼭 하고 싶다. 소개팅도 하고 막 어디 가는데 정말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한다고 봅니다. 10중 7은 해요. 아니 8해. 근데 남자들은 10중 한 5, 6이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5, 6은 너무 많다. 한 3. 정말 많이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본 적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28 돼서 야 취직하고 겨우 이제 무엇이 소개팅을 문제였어요? 사실 종합적으로 문제였어요. 종합적으로 다 친구인데 종합적으로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너무 신경을 안 썼고 그다음에
성격도 독특했고. 그래. 보통. 그리고 이제 취직하기 전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갑분싸 잘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도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속적으로 개그를 시도해. 가장 어려운 어렵죠. 스타일이네. 막 한 다음에 가장 야 어렵죠. 재밌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 많이 어려운 스타일이네. 그래서 야 너는 어떡할래? 과묵한 게 낫거든요.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게 조금씩 교정이 되고 교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졌었다가 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니까 좀 교정이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맞아. 다. 밸런스가 맞아요. 네. 돈도 벌고 그래도 그다음에 교정이 주변 돼요. 사람들도 좀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바뀌더니 그 사수가 해준 소개팅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바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또 하네 천년에 결혼하네. 아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렇죠. 시간 지체했다가 여차하면 또 이제 시기 놓치고 길게 또 그럴 수 이럴 수 있거든요. 있어요. 갈 수 있어. 네. 딱 1년 하고 바로 결혼하고. 아니, 잘했네, 어, 잘했네. 잘했네. 지금도 잘 살아요. 네. 왠지 아세요? 그 여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머나, 여성분도 그 짝이 있다. 처음 만난 연애였대. 짝이 있어. 똑같이. 짝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좋은가 봐. 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네, 있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그들밖에 없는 거 아니야? 트루라고. 그래. 뭔가 갑자기 되게 로맨틱한데? 네. 그러니까 첫사랑이잖아. 서로에게. 집들이 갔었거든. 네. 별로 안 로맨틱해. 왜 그런 줄 알아? 와 진짜 내가 갑자기 생각나네. 야 왜 이렇게 물고 빠냐? 와 처음 만나서 야, 그럼 둘은 좋은 거잖아. 그게 근데 로맨틱. 하나도 안 로맨틱해. 아니, 둘은 로맨틱해. 그럼 됐지 뭐. 내가 봤을 때는 애들 야 쟤네 도착증 있는 거 아니야? 둘만 아니야, 진짜 좋은 거야. 집들이를 둘이. 해서 상에다가 음식도 하고 시켜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좋은 약간 다 거지. 취했어. 취했는데 그 재수 씨가 없는 거예요. 재수 씨가 어디 갔나 봤더니만 내 친구 무릎 위에 앉아 있더라고. 여기 앞에. 언니를 너무 사랑하네. 다른 사람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충격 받았어, 지금.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나갈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 그래서 뭐 이따가 금방 나왔죠. 그런 사랑 하고 싶다. 그죠? 그래. 그렇게 둘이는 너무 둘밖에 안 행복해. 보이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해? 세상에 저 남자밖에 안 보이는 그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또 봤던 분 중에는 모쏠인지는 모르겠고. 네. 확실히 10년 안에는 솔로라는 거는 이제 검증이 된. 10년 그런- 안에? 10년 10년 동안은 최근. 솔로였다. 모쏠인지는 제가 뭐 어린 시절까지는 팔 수 없으니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약간 저는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쏠인 이유는 이유가 있더라고. 있어요. 모쏠인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이었는데 전문직을 딱 따자마자 여자가 생기려면은 뭐 벤츠가 있어야 된다고? 이래서 벤츠를 바로 샀어. 근데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벤츠를 사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뭐 약간 이런 자기만의 도식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되게 강해. 보통. 그러니까 벤츠를 사서 뭐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많은 클럽에 놀러 다닌다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소개팅을 받는다던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벤츠를 샀어. 그러면 여자가 기다려. 그냥 벤츠 타는 의사야. 음식처럼 생각하시나 보다. 벤츠 샀는데 왜 여자가 안 생기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특이해. 네. 무언가 특이해. 혹시 그럼 주변에 같은 동성 그러니까 여자 모태솔로 주변에 있었나요? 좀 오랫동안. 코로나 전에까진 연락하던 친구가 있어. 언니지, 언니. 언니인데 언니는 몇 살이냐? 나보다 3살이 많으면. 코로나 40대네요? 전이면. 그럼 40 40은 아직 안 됐고. 응, 있어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높아요. 그럼 비슷하네.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좀 있나 봐. 눈이 너무 높은 그잖아. 경우. 그러니까 예쁘고 뭐 성격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쁘고 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너무 잘생기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는구나. 약간 정우성 뭐 이런 거? 맨날 예시가 정우성.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나 정우성 아니면 안 만나 이거면 차라리 날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게 다 그게 되게 다 완벽해야 되는 그런 뭐 점수가 되게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는 예쁘고 다 괜찮은데 계속 모쏠이었어요? 소개팅은 하는데 하긴 해. 사귀지 못해. 사귀지 못해. 그리고 이게 있어요. 모쏠은 나이가 찰수록 내가 한 번도 연애를 안 하고 내 운명의 짝을 기다렸는데
어정쩡한 남자 만나기 싫은 거죠. 그렇지. 이 얘기를 다 하더라. 맞아. 오. 그럴 수 근데 그냥 이놈도 만나보고 저런 애도 만나보고 그래. 그랬던 사람은 계속 만날 남자가 세상의 천지거든요. 왜냐면 그놈이 그놈이니까. 얘는 이런 장점이 맞아요. 있네. 얘는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러고 만나야 되는데 항상 그 밸런스를 보는 거야. 외모든 뭐 그치. 직업이든 성격이든 뭔가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맞아, 놓고. 맞아. 근데 내가 그 전에 만났던 남자, 그 전에 봤던 남자가 더 나은 것 같거든. 그 전에 소개팅에 나왔던 애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연애를 안 해보고서는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남자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어. 연애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언니를 알게 된 게 한 27, 28 요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소개팅을 막 해줬어요. 근데 그치, 27이면 한참 할 많이 때지. 할 때니까. 근데 되게 할 때마다 되게 불만인 거야, 다. 그리고 아. 다른 사람이 해준 소개팅도 얘는 뭐가 어쨌고 뭐쨌고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주선자들이 소개 안 해주지. 그러니까 점점 그 건수가 그것 때문에 준 건지 나이 때문에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소개해주는 진짜 사람들도 많지. 많지 않아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어떻게 뭐 나이 들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소개팅에서 잘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 장 좀 어색하잖아. 사귀는 경우 소개팅으로 사귄다 이런 거 거의 못 봐가지고 많이 하죠. 많이 뭐 사귀었죠. 많이는 아니어도 몇 번 있죠. 예. 네. 약간 라니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 저는 이렇게 눈을 잘 낮춰요. 나는 희한하게 웬만하면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희한하게 정말 괜찮은 남자도 소개팅에서 만나잖아요. 그래. 그럼 자꾸 흠을 보게 되고 그래. 진짜 예를 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97점짜리 남자야. 근데 내가 보니까 마이너스 3이 있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렸어. 근데 웬 클럽에서 만났는데 50점짜리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랑은 사귄다? 언니 되게 운명적인 약간, 사랑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로맨틱한 만남이 사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 인생 손해 가면. 보면서 사람들. 그렇죠. 주식 약간 비쌀 때 사고 싸게 파는 그쵸. 스타일.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손절이야. 뭔가 이랬어 약간 인생이. 47점 손해 본 거 아니야 방금. 장난 아니죠.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또 관계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네, 술게임입니다. 네. 지난주에 금요일에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거 안 되셨나요? 그러고서 딱 열었는데 없어 빈깍이야. 아이고. 그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처럼. 챙겨놔야 돼요. 저는 찬장 열면 항상 한 20박스씩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네, 언제나 쌓여 있거든요. 이게 한 4-5박스 정도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가지고 참질 못하고. 맞아요. 드셔보시면은 다른 거를 느끼실 거예요. 성분들도 워낙에 좋고 또 알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 좋고. 그렇습니다. 작은 환이죠. 맞아요.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에서 처음 먹을 때는 약간 유산균 맛 외에 또 이제 산맛이 쌉쌀하게 나는 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거든요. 네. 맛없진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유산균은 이 맛이 아니니까. 새로운 맛이니까. 맞아.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매력 있죠. 매력 있어. 중독되는 맛입니다. 약간 되게 기분 좋은 쌉싸름함. 그쵸?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거기에다가 요거트 맛. 네, 단품은 30호고요. 이렇게 선물 세트 하시면은 30호짜리 세 박스가. 달치. 이 박스가 3개 들어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또 안에 몰래 빼먹지 않았겠죠?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맞아요. 나 챙겨 먹기도 좋고 유산균 같은 건 꾸준히 드셔야 되니까 저렇게 구매해서 꾸준히 드셔보시면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방의 삶으로 장 건강, 면역력 챙기시기 바랄게요. 이스타TV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샌드비 이제 여기 많이들 쓰고 계신데 네. 제가 얘기했었죠? 저만 모르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쓰고 있었다고. 진짜?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대량 발송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쓰라고 쓰죠? 하더라고요. 국룰이야, 그래서, 국룰. 회사 같은 데서 선물 보내줄 때 보면은 네. 문자로 띵 오면은 샌드비인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요. 그쵸. 그게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그치. 알고 인식을 나면 못할 되게 때는 보여요. 맞아요. 네. 반갑고.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간편하게 일단, 이제 네, 원페이지 너무 편하고. 주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회사뿐만 아니라 동아리 혹은 뭐 좀 큰 모임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실 일 있으면은 네. 요거 샌드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장기 연애한 사람 대 모태솔로 누구를 만날 거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장기 연애한 사람들이 더 별로 아니야? 차라리 모태솔로가 낫다라는 분위기가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요즘에는 또 모태솔로는 좀 어렵다. 어렵죠. 네.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가. 그렇지. 모태솔로였을 당시 나이가. 모태솔로 몇 살까지 일을 넘어가면 그걸 모태솔로라고 봐야 될까요? 저 그때 얘기했을 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나도 딱 남자네요. 그때로 잡았어. 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남자들은 아, 여러 가지 못할 수 상황상 못 있어.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제대 이후에도 계속 없다라면 그쵸.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여성들은 기준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자 나이. 네, 여자 나이 몇 살이면? 여자도 23. 비슷하지 않을까? 23. 그 정도. 23. 대학 졸업할 만한 나이가 근데 지금 되니까. 맞나요? 네. 첫 연애 언제죠? 첫 연애. 첫 연애. 연애.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저도 18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오. 그때 얘기했었잖아. 고등학교 때? 오. 네. 언니 중학교 때구나. 아니, 저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네. 네.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환상이 너무 커. 이성에 대한 환상이든 맞아. 연애에 대한 환상이든. 근데 그게 상대한테 되게 버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현실적인 연애를 해보고 지지고 볶아보고 맞춰보고 뭐 일해 봤던 사람이 좀 편안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모태솔로가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 네. 남자들이 진짜 이건 좀 그 예전에 쓰던 표현인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혹은 뭐 예를 들어 예전으로 돌아가면 처녀가 좋다라거나 그런 말들을 처녀를 했잖아, 싫어하지 예전에. 않나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좋아해? 예전에 우리 20대 초반만 그래, 해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저 20대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대 다닐 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 걔네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 은근히.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여자 있었는데, 걔가 근데 경험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우리 윗세대로 가면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요즘에 누가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너무 부담스러운데 싫어. 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 차라리 골라. 만약에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럼 경험이 많은 사람 쪽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모태솔로는 좀 점점 약간 되게 아이러니하죠. 많아지는데 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 요즘 연애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모태솔로와 교제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교제가 하고 싶다고? 네, 모태솔로를 이거 만나고 싶은 거야. 싶다. 자, 세 분이 모태솔로랑 만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뭐가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모태솔로. 근데 엄청 잘생겼어. 저기요. 네. 그래요? 무지 잘생긴 근데 모태솔로야. 엄청 잘생겼는데 모태솔로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 걔? 그것도 그런데, 정경호 정도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생각 안 하지. 그냥 만나지. 정경호. 일단은 앞뒤 안 재고. 요즘에 또 수학 강사로 나오시잖아요. 네, 나오시더라고요. 인스타 스캔들이었죠. 네. 정경호 멋있다니까. 멋있죠? 네. 자, 근데 모태솔로야. 괜찮아요. 정경호, 네. 그럼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경호, 그냥 그 왁구가 좋은 건데요. 그냥 야, 모태솔로라서 좋은 게 어딨어. 그건 아니, 그런 거 없지. 있잖아. 그 사람의 첫, 여자친구라 좋다라거나. 나 그런 너무 포인트가 싫어. 있을까? 그런 거 싫어? 나 너무 싫어. 너무 부담돼. 부담이죠. 그냥 얼굴이 좋다. 네, 모태솔로라서 좋은 점은 나는 없다. 없다! 난 심지어 만약에 얼굴이 정경호라서 사귀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태솔로라서 진짜 싫은데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네, 정말 외모로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되게 소중하게 이 연애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 처음이니까 왜 첫사랑한테 우리가 막 되게 열정을 그게 너무 싫어요.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이럴 것 같지 않아? 되게 일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난 너무 싫거든, 이런 왜냐하면 거. 서투를 거거든. 당연히 싫어. 서투를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싫다. 너무 싫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난이는 좋다. 아니요. 거봐. 능숙한 게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진짜 데이트할 때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회생활도 해본 애들이 잘하잖아. 그렇죠, 당연히.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가도 멀뚱멀뚱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착착착착 세팅을 하고 수저를 꺼내 이것도 왜 해봐야 아는 맞아요. 것처럼 연애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캐치하고 해줄 수 있는 건데 첫연애면은 모르는 것들 안 해보면은 챙길 줄 모르는 것들 그거를 제가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걸 내가 하고 싶진 않다. 네네. 그러면 모태솔로의 장점은 역시 없다. 네, 그냥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다. 날 되게 좋아하네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모태솔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23살 남자는 뭐 한 제대한 이후 전에 뭔가를 그럼 빨리
좀 연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건가요? 왜냐면 우리 그 청취자분들 모태솔로 투성입니다. 온통 밭이야, 밭. 아,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어. 저도 안 해봐서. 근데 요새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사귀니까. 요즘엔 초등학생 애들도 모태솔로니 그쵸.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어쨌든 대학교 들어갔다. 네. 대학교 1학 들어갔다. 그러면은 너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일단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남고 여고도 아닌데다가 같은 과에 일단 들어가면 서로 과 동기들도 있고 너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잖아요. 이럴 때 그냥 뭐라도 좀 해라. 그렇지. 팀 오는 여자 막지 마라. 오는 여자 막지 말고 아니 그리고 오는 여자 막지 않더라도 가끔은 막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올 때도 있어. 아니, 안 막지 말아 봐라. 아니 그거 그렇게 막아야 될 때가 만나야 있다니까. 나가는 여자 어떤 여자죠? 어떤 아니 여자죠? 그좀 기빠는 이렇게 여자. 그거 있어. 뭐라요? 기빠는 여자. 아니야. 막지 마라. 근데 일단 다 받아들이면 막지 마라. 막아. 빨려 그냥. 빨려 마라.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물론 연차가 쌓여야 느껴지는 거지만 위험하다. 그 위험함이 치명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약간 나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되지. 그건 안 네. 되죠. 기빨리는 것까진 괜찮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조금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쟤를 좋아하나 이 고백을 해도 되나 이런 걸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 그냥 일단 고백해. 그냥 해. 일단 자연스럽게 자꾸 놀자고 하고 저는 밥 또 먹자 이것도 술 있는 먹자. 것 같아. 어색해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또 연애를 막 해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모든 이성을 다 이제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로 막 보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딱 나를 세우면 연애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편안하게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누가 좋아지고 나서 아니 근데 그게 이런 있는 것 경우 같아. 내가 나이가 23이 됐어. 근데 난 아직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럼 이제 나 올해는 연애하고 싶어. 올해는 해볼래. 이러고서는 이제 목적 자체가 연애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진짜. 꼭 없더라. 그치? 그러면 그럼 안 힘들어. 될걸? 왜냐하면 이성한테 내가 이성으로 잘 보이려고 하면 내 매력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봐라.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가리지 말아라. 예, 좀 눈을 낮출 필요도 있다. 지금 라니 얘기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단계를 못하기 때문에 모태솔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단계? 그 방금 너가 얘기한 단계가 사람과 필요해요. 막 그냥 어울리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성별은 분류가 돼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종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구나. 전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방송하잖아. 네. 근데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다 이런데 어떤 친구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여성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몇 살이죠? 고3이었어요. 고3.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케이스의 분들은 여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나랑 쌩 까거나 아니면 좋아서 연애할 사람. 맞아. 두 개밖에 이렇게 없어. 본다고. 그래서 연애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단성학교를 없애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어우러져서 쟤도 똑같고 얘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왜 정분이 나거든. 그치. 사랑의 감정은 아니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이랑 친구가 되잖아. 그래. 그치, 그치. 근데 그 개념이 약간 망각이 돼 있어. 여성이면 다르다. 혹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남사친 여사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이거랑 얘기가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네. 그래서 어울리는 너무 좋은 것보다. 게 대학교 딱 입학하면은 과 동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잖아. 그게 아닌 거지. 아니 대학교 입학하면은 선배들도 그러고 근데 보면은 그거 못하는 친구들도 못해. 있잖아요. 맞아. 자연스럽게 이게 왜냐면은 들어가서 다 서로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밥 먹을래?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우리가 동기야. 어. 처음 이제 신입생이야. 누나가 그러면 뭐 그냥 누나는 동기니까 누구야 밥 먹을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을 그래, 눈 같이 못 먹어? 맞추고. 왜 나랑 같이 밥을 먹어? 이렇게 된다고. 공대 가면 많죠. 이건 뭐 제가 과장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어렵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다 어울리는 거. 그래, 자연스럽게. 연애 이전에. 그냥 좀 친해진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의 스피치 그건 강의를 필요해. 들어야겠군요.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 아하. 그거는 이제 좀 원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거라고 생각하고 두 분은 모태솔로를 탈출하기 위한 분들. 예를 들어 지금 나이 때 말고 좀 20대 중후반까지 갔어. 아, 근데 중후반까지 갔다. 그러면 모태솔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성 남성한테 다 각자 얘기해 줘도 됩니다. 두 분이 팁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일단은 내가 모텔 솔로인 걸 노출하지 말 것. 그게 이게 노출이 되죠.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봐. 티나. 야, 근데 티나. 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이 다 말해. 무조건 얘기해요. 그냥 잠깐 만났다고 할 것. 눈을 낮춰야 돼. 눈을 낮춰라? 눈을 낮춰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냥 눈이 높은 게 되게 커.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리고 만약에 20대 중반까지 중반 이상 27 정도까지 못 쏠리신 분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술을 좀 많이 드세요. 이게 기구를 빌리는다.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20대 초반 이럴 때를 이제 회상해 보면은 술을 먹고 약간 그런 긴장감, 불안감, 혹은 그런 어떤 막 걱정이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술이 많이 완화시켜주는 상태에서 서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가가고 이럴 수가 있지. 맨정신에 뭔가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건 사람 나름인 것 같아. 아니, 뭐 물론 그렇긴 한데. 마셔도 되게 이렇게 추하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맞아. 마음을 이게 있어. 터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또 취하네 이 느낌으로. 진짜 극혐이다. 약간 막 그 몰골도 추잡해지고 왜 행동도 취해지는. 아니 여자들 중에도 있어. 많아요. 진짜 오히려 마이너스가 왜 저래? 아니 근데 약간 이제 1대1 만났을 때 이런 거 당연한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술 먹으러 좀 놀러 다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옛날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여자친구랑 그냥 둘이 야 오늘은 홍대 클럽에 가볼까? 한참 홍대 클럽 이제 뜰 때라. 그럴까? 둘이 홍대 클럽을 이제 딱 놀러 가서 홍대 클럽을 처음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때. 그때는 한참 부비부비 막 이런 거 유행하다가 네. 무슨 여기가 지금 헬인가 지옥인가 약간 이런 느낌. 여기가 아수라구나. 다들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술을 막 먹으면서 노니까 또 모르는 괜찮아? 남자애들이랑도 좀 막 얘기도 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부비되게 나와가지고 되고. 또 이제 무슨 포차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뭐 그치, 헌팅도 그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천국이구나. 헬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 네 이런 한계 것들 차이거든. 술 없이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술 먹으면서 많이 놀러 다녀야지 뭔가가 그래도 경험이 생긴다. 처음부터 막 연애 경험을 쌓을 수 없다면 이성과의 접촉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 그거는 필요해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방송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아주 불편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겼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계속 우리는 좀 어린 나이 때부터 교정을 해왔잖아. 네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외적인 너무 본인을 놓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남녀 불문이에요. 꾸미는 거.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전혀 뭐 괜찮은 외모인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남성분들도 너무 과체중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안 씻는다거나 그건 안 돼. 그건 기본이 안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만 갖춰도 사실 훨씬 좋아지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자신감이 좀 붙잖아. 어.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맞아. 그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뭔가를 연애에 대한 팁을 얻고 싶다 그럼 이상한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말 좀 편안하게 하는 법을 보신다거나 그게 나아요. 아니, 언니가 사람을 아까 만나야 말한 돼, 그런 데 많이. 가서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얘기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술자리 좀 풀어져 있는 자리.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한신포차가 엄청 처음 생길 때라. 한신포차. 지금도 많지 않나요? 지금도 그래요? 많아요. 한신포차에서 이제 헌팅하는 게 엄청 유행이었는데 한신포차만 갔다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신포차에 또 놀러 온 애들이 맨날 거기서 그러고 노니까 남자애들이 말을 잘해. 약간 너무 이제 자기네도 경험치가 쌓인 거야. 네.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애들 자꾸 튕기니까. 맞아. 그래서 별의별의 스킬을 다 하면서 오거든요. 뭐 의자 들고 오는 애, 뭐 그냥 술 들고 오는 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임하듯이 죽어도 계속하는 그 그냥 뭐 게임. 까여도 갔다 오고도 네, 맞아. 그래. 그냥 네. 친구들하고 논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자신감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의미에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뭘 좋아하고 본인이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자기 생각을 잘 안 해.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 그래.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음. 아, 내가 이런 거에 좋아하는, 난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네. 자, 이렇게 모태솔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모태솔로 게임은 아마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워낙에 여러 번 했어요. 형철이도 하고, 주원이 형도 하고, 얼마 전에 라니도 하고, 물론 그건 영상에 안 올라가겠지만. 네.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건 없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이게 모태솔로잖아요. 나는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고르는데 얘가 참 멘트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모태솔로여서 그런지. 그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멘트가 아니야? 오. 뭐 예를 들어 선택지가 이렇게 골라. 라니가 고른 게 예를 들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걸 고르는데 취미를 고르는데 어. 운동을 골라? 그러면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뭐 요즘에 뭐 하고 있어?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근데 몸을 막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뭐 운동을 해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래. 귀여운데. 얘도 문제야. 네. 아니, 얘는 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래, 쟤도. 아니, 내가 며칠 그리고 안 전에 만날 거잖아 이런 남자. 내가 며칠 전에 누가 카톡으로 하는 연애 능력? 언어 능력? 그런 걸 설문을 보내줘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난 결혼을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 왜? 너무 점수가 낮아요? 너무 낮아? 되게 확신으로 다 했는데.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뭐 다 DF 막. 연애 점수가? 그거 봐.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게 연애를 했나 보다. 그냥 다 다 생각하고 모르는 거야. 말았죠. 언니 이거 게임 한번 해봐. 이거? 모태솔로. 네. 이제 결말에 여자 없을 거야. 근데 라니가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엔딩이 9개가 있대요. 네. 2등 엔딩을 봤어요. 2등 엔딩이래요. 네, 2등 형철이는 엔딩? 9등 엔딩을 봤거든요. 아 진짜? 9개 중에서. 물론 약간 방송각을 잡은 것도 있었어. 약간 있었지만 맞아? 그 다음에 주원이 형 본인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한 게 7등이었나? 역시 나 잘했네. 네, 2등이니까. 선방했네. 그러니까 해피엔딩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엔딩이었어요. 이주원수 7등도 결혼하잖아. 7등도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겨울철 보습 필수품 마취그룹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반팔을 입었는데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점검해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안 오면 건조해. 네, 얼른 봤더니 바르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을 빨리 발라줘야 맞아. 돼. 진정해야 돼. 5단에 숨어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겨울철에 챙겨 바르셔야 되고. 아침 바르시는 건가요? 발라야죠. 기본적으로 인체 피부랑 가장 비슷하다는 마유 성분을 네. 기본으로 해서 시어버터 뭐 이런 식물성 오일 7가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성분으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배가 들고 있는 밤이 또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게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부습진이 생겼어요. 있죠, 살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맞다. 손가락 주변이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핸드크림이나 바디크림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좀 극건조한 부위에는 요 밤 발라주시면은 바로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성분은 되게 좋은데 향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쓰기에 되게 좋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입해보세요. 검색창에 마취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다들 매일 챙겨 먹고 계시죠? 아유.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네. 네, 일단은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고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은 확실히 하루가 달라진다. 에너지가 다르다 싶어서 계속 장복하게 되는. 네. 6년근 홍삼에다가 활력 보충에 좋은 아르기닌을 이 네. 한 포에 담았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마 뭐 소고기, 장어를 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쉽지 않죠. 말이 안 되죠, 매일매일. 어. 그래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급격하게 좀 기력이나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르기닌 드셔주시면 좋은데 네. 홍삼엔 아르기닌 진짜 딱 한 포로 딱 한 모금 정도 너무 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쑥 하면 쑥 들어갑니다. 이게 네. 복숭아 맛이라서 되게 부담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되게 많이 먹는데 좋아하잖아. 한 병, 한 박스 다 끝까지 못 먹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알뜰하게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홍삼엔 아르기닌 소백지향으로 검색해주세요. 뭐 그냥 아이고, 뭐 몸에 네, 좋다는 건 네. 그냥 다 때려 붓는구나. 아니 그리고 그럴 나이가 됐어, 이제 라니도. 아니야. 나는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 엔제터니 마누카꿀은 일단 맛있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네. 보면 군침이 돕니다. 특히 꿀이 이제 시중에 파는 게 뭐 약간 설탕물이다, 뭐 아니면 이렇게 성분이 의심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엔제터니 마누카꿀은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 UMF 인증 제품입니다. 반드시 이 UMF 인증 제품으로 된 마누카꿀을 드셔야 되는데 인증된 제품이어서 좋고 이렇게 하루에 한 포 혹은 2포 간편하게 이렇게 딱 개별 포장돼 있기 때문에 네. 갖고 다니면서 드시기에도 좋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9개 사시면은 예쁘게 선물처럼 배송이 되니까 이렇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식장 탈출 전용 링크 통해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쟁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한 포씩. 맛있네요.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안 먹었었나? 네, 효소 자체를 처음 먹어봐요. 아, 효소 자체를. 되게 고습다.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식사 전에, 식사 후에 효소를 이렇게 꺼내서 꼭 챙겨 먹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처럼. 효소를 먹잖아요. 그럼 좀 달라요. 소화도 빨리 되고 좀 많이 먹는데 체중이 안 들긴 해요. 화장실도 되게 잘 가고. 속 편안하게 하는 게 있군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대사를 좀 빨리 시켜주고 소화를 빨리 시켜주고 빨리 내보내고 이런 느낌? 그 매일매일 챙겨 먹으면은 좋겠다. 되게 좋아요. 무조건 좋죠. 네. 네. 또 2박스 이상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식장 탈출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휴닉 베즈포유.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드셔보시죠. 자, 그러면 판관선문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30대 남자 사연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현재 연애를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사연은 아닙니다. 왠지 본인 사연 같은데요. 예. 자, 제 사촌동생 부부가 지금 엄청 고민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촌동생 부부는 아예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재수 씨의 경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이 자라왔습니다. 사돈 집안은 지방의 군수로 지냈고 지금 재수 씨 형제자매는 전부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 사촌동생은 사촌동생 부모님,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이모부죠. 네. 두 분이 이혼을 일찍 하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마지로 동생들을 챙겼기 때문에 힘들게 자랐습니다.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사람은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대부분도 재수 씨 집안에서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사촌동생의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 이혼하신, 즉 제게는 이모부 되는 분들, 경제관념이 없고요. 경제적 능력 또한 없다시피 한 분들입니다. 두 분 이혼했는데 양쪽 분들 다 사촌동생이랑 교류는 계속 했었나 봐요.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두 분이 양쪽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 지금 사촌동생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면서 둘 다 지금 이 사촌동생을 맞지 않은 거예요? 뭐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어떤 양육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동생을 이제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자, 사촌동생도 돈벌이가 많지 않고 지금 일도 쉬는데 근데도 돈 빌려달라 이런 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저랑 개인적인 상담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도 돈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싸움 잦아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자, 그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사촌동생의 딸, 제게는 조카가 태어나던 날, 그날도 이모부가 사촌동생에게 돈 좀 빌려달라. 아휴. 사촌동생은 갓 태어날 애기한테도 쓸 돈 이거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빌려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모부가 화를 내면서 아버지도 외면한 놈이 자식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할 거다라면서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촌동생은 자기 자식 태어나는 이런 좋은 날에 그런 저주를 해야 되겠냐라면서 큰 말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요. 이모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준비해서 돈 문제로 사촌동생과 크게 싸웠고 그 이후에 결혼식 이후부터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카가 돌이 됩니다. 제가 답을 얻고 싶은 건 돌잔치에 손자는 부모님을 초대해야 되는지입니다. 사돈 집안은 당연히 모든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사촌동생 집안이 문제인데 사돈 집안은 아직 이렇게 연을 끊는지 모르고 계신데요. 사촌동생의 경우 부모님을 뺀 모든 친가 외가 가족들과는 잘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락을 끊은 부모님만 빼고 나머지 가족분들만 다 모시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을 초대 안 하게 되면 사돈 집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잔치 사진에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조카가 나중에 컸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어렵고 돌잔치에 부모님을 초대하자니 이 연락을 계기로 또 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을 만약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사돈 어른께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해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씨. 열받네. 어우. 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뭐 이제 그래도 부모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혈연으로 엮였다고 해서 네. 그게 꼭 그렇게 100%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쪽에서 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 여기 상황으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놓고선 크고 나서는 돈을 계속 빌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란 사람이 아버지도 외면하는 놈이 자식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미 손절을 한 상태인데 돌잔치에 초대를 할까 말까 이런 건데 이미 연을 끊었다면은 이거를 굳이 다시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저희 외삼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의 부모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과격한 표현입니다. 애들을 싸붙여 놓은 거다. 이게 무슨 부모냐. 부모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부모야. 그러니까. 네. 이거 초대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조카,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 아이 한테도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맞아요. 짓이라는 게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커갖고 만약에 경제생활하지? 그럼요. 여기한테도 돈 빌린다? 그럼요. 진짜 그렇게 해. 아니 이렇게 버려놓고선 자기 자식한테 뻔뻔하게 손 벌리는 부모인데 손자한테는 안 하겠어? 그럼 그런 게 분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돈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되게 이 사연자 그 사촌 동생이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잔치에 초대를 해야 되나 이걸로 고민을 하죠. 사실 매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게 저는 그럼요. 맞다고 매정도 봐요. 아니다. 그래 매정도 아니야. 그래, 나는 매정-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안 하는 게. 근데 그게 또 부모니까. 많은 자식들이 그래요. 그쵸. 부모니까. 부모니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죠. 부모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죠. 라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혈연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지만 모든 관계의 기본은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줘야 되고 나도 배려할 수 있어야 맞아요.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 부모님이 어려우실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생길 수 있죠. 되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배려가 없으세요. 뻔뻔하세요. 그래. 맞아요. 이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고 심지어 손주가 태어난 날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네 자식한테도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인가? 부모라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나도 이거는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와이프하고 계속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돈 어른들한테도 제가 부모님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솔직하게. 네. 거짓말할 이유 없잖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이거 지금 볼 때는 돌잔치에 누가 오느냐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 다 하나도 지나가. 안 중요해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의 이 집안, 그러니까 네. 처가 쪽 부모님이 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처가 쪽 어르신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라고 하지만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처가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속 내 쪽 부모님에서 돈 문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인연 끊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답이 명확하잖아. 이분은 당신들 딸만 생각할 거거든. 그럼. 그렇잖아. 그럼. 내 딸이 사위도 편안하게 사위인데 내 살기 딸이란 말이야. 좋거든. 근데 딸이 결혼해서 있는 집안에 계속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 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도 보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부모가 돼 보니 부모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게 도돌이표처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도 이제 양가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걔는 뭐 대학교도 자기가 알바해서 학비되고 알바해서 학비되고 이런 식으로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을 학비가 될 순간에 자꾸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가져가. 채갔어. 있어. 있어. 그런 있어. 결혼식을 할 때도 이제 거기서 가져갔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너는 내가 부모를 해줄게, 내가 엄마 해줄게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쓰러우니까. 이 부모님들도 어쩌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런 부모를 낳은 거, 이 부모 밑에서 자란 건 솔직히 내 죄가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이 그럼 사람-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니까. 그래, 자라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래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내 죄가 아니잖아. 아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주눅 들고 마음 아파하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미 결혼했고 내 아이도 있는 상태니까 나는 맞아요. 어쨌든 독립된 가정의 가장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문제로는. 네.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 충실해야죠. 애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고민이 되시겠지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이걸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시달릴 거예요. 만약에 돌잔치 초대하잖아요. 그럼 진짜 또 시작입니다. 그래, 파국이다.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이런 사람이라면, 본인의 장인장모, 그러니까 사돈한테도 뭘 요구할 수도 있어. 무례하게 할 연락처 것 같아요. 알아내서, 무례하게. 진짜 그래. 생각보다 그래요. 아니, 왜, 어떤, TV 많이 나오잖아. 무슨 사고가 났어. 그래서 보험금이나 이런 보상금들이 나오는데,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던 부모가 와가지고 그 그래, 돈 맞아, 가져가려고 맞아. 그러는 사람들 TV 많이 나오잖아. 멀리 있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좀 시간 더 지나면 이제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고 여러분. 그래. 근데 그걸 또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본인 부모님을 제외하고 다른 또 친척 어르신들하고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문제 있는 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분이 경우 없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사돈 어르신들도 보시면 알죠. 그런 이미 분위기. 알고 계실 수도 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아까 그게 좀 걸렸어요. 다른 친지분들이랑은 친하게 지낸다고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어른들 마인드로 간혹 가다가 야,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아빠인데 애 하나 나온 거 돌은 그래도 너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부모랑 이렇게 연이 끊어지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난 친척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초대를 안 해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와, 다른 씨. 친척들이랑도 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분이 지금 서가랑 사촌 따로. 동생 부부의 이야기를 보낸 거잖아. 그쵸? 그걸 보니까 친척들끼리 되게 긴밀하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돌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자기 부모가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알겠지. 만약 오면 어떡해? 너무 싫다. 오면은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건 막을 수 없다. 오는데 쫓아갈 수 그날을 없잖아요. 망칠 순 없잖아 또. 네. 그죠. 오면 진짜.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페이크를 확 쳐서 다른 데서 해. 진짜. 진짜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이 상황인데 알아가지고 쓱 등장하면 막 너무 그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 맞아. 벌렁벌렁 하면서 벌렁벌렁해. 내 처나 처가 식구들한테 저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싫고 내 아이 돌 사진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싫을 것 같아. 그 여기는- 라미가 말했던 배려가 너무 없는 거야. 자식에 전혀 대한 없는 배려가. 거지. 근데 이 정도면 찾아오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니까 이걸 해줘야지. 이것만 있고 내가 얘한테 뭘 베풀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아서 그래. 너무 화나요. 그리고 이런 이 정도 부모들 뜯어가면 보통 보면.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해.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뻔뻔해. 뻔뻔하죠. 아유. 아까 라니가 잠깐 중간에 얘기한 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피로 맺어진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마찬가지야. 맞아요. 심지어 내가 부모여서 뭐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치사랑 없다고 하잖아요. 내리사랑밖에 없다고 자식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자식이어도 자식이니까 무조건 저는 이런 거는 그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넣으면 개 아파. 진짜. 그러니까 그럼 내 삶이 무너져. 맞아. 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냉정한 얘기처럼 들려도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 그래. 맞아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 반드시 상처거든 있을 수 그거는. 없어. 그죠? 예, 예. 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돈 어르신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상한 핑계 대면 안 그래, 돼. 맞아. 뭐 예를 들어 뭐 사정이 있어서 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야. 그냥 얘기해서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연락 안 하고 그게 그쵸. 그 장인 장모님 딸 본인 와이프 뭐 예를 들어 위안입니다. 이름이 뭐 보배야. 그럼 보배를 위해서라도 맞아, 연락을 맞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이제 위해서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장인 장모님이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어. 맞아. 그 이런 막대 먹은 집안 막 이렇게 누가 생각해? 모두 모르는 건 막 이럴 리 어, 없어. 당신들 딸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럼요.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럼요. 그동안에 안 그래도 이런 돈 문제 바쁘다고 때문에 하시니까. 부부 싸움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생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이럴 테니까 그치. 분명히 뭐 쌍수들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딱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고 이거 아까 보배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아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얘기를 안 하, 이거 막 다 미주알 고주알 뭐 디테일을 하진 얘기하진 않아도. 않았겠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이다라는 정황 정도는 이야기가 갔을 거야. 여기는 보니까 비교적 화목한 집안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사연 하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조금 뭐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여자분이 결혼할 남자분의 얘기예요. 이 남자분이 돈 되게 잘 벌어. 부모님도 뭐 괜찮게 산다고 들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매달 벌어는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인데 예. 그 중에 한 60%를 매달 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몇백이 아니야. 수천 단위야. 수천 단위예요. 근데 매달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야. 음. 근데 워낙 잘 버니까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잘 모르다가 이제 티 안 나지. 결혼하려고 그치. 했는데 그쪽 결혼하려고 이제 딱 내막을 까고 보니까 뭐냐면은 그쪽 남자 쪽 부모님이 이미 이 남자애가 돈을 잘 벌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돈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은 다 사치. 맨날 막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있는데 내 아들이 버는 돈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만큼 받아야 된다. 써도 돼. 결혼해도 이거는 변함없다. 아이고.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도 저는 이 사연이랑 비슷하게 들리는 게 이 사연 속 부모님 똑같이 들리는 게 자기 아들이 잘 결혼해서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아서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는 앞으로 나한테 이만큼씩 계속 줘야 돼가 너무 강한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지. 전문용어로 빨대라 하죠. 빨대지. 내 자식을 빨대. 그러니까 봐봐. 꽂고 부모님도 다 그렇게 부모라고 물론 이 남자분 잘 키웠겠지. 잘 지원했겠지. 근데 그렇다고 평생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그럼. 의무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부모님을 그럼- 도와줘.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그건 하겠지. 아니죠. 근데 완전 생사치로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거면 그러니까 누나 얘기처럼 다른 게 없어. 다만 그 남성분은 돈을 좀 많이 벌 뿐이고 이분은 상황상 지금 벌이가 좀 시원찮은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뿐이지 똑같아. 맥락은 똑같아요. 이런 분은 안타깝지만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렇게 부모랑 부당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한테까지 그렇지. 힘든 것들을 짐을 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보통 그렇게 뭔가 요런 것들로 묶인 가정이 부모도 자녀를 못 놓고 뭐 자녀도 이게 부모니까 못 놓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많이 그래. 생기죠. 그렇죠. 그게 뭐 효자여서 그래요. 뭐 좀 적당한 수준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둘 관계가 부당한 관계인데 부모가 계속 돈을 주는 관계예요. 그럼 괜찮아요. 네, 그럼 괜찮아요. 받아쓰세요. 그럼 괜찮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대신에 뭐 용돈 우리가 줄 테니까 와서 살림 살아라. 근데 뭐 월에 뭐 수천씩 줘 그러면 네. 그래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충성을 다해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계속 돈이 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봐봐. 그것도 기브앤테이크잖아. 그래.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 와서 살아라. 그럼 오케이라고. 뭐 받는 게 있어야지. 근데 심지어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요. 내가 적게 받고 나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엮이기 싫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 나이대인데. 맞아요. 너무 애정과 지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부모가 자녀한테 보내는. 그래서 문제야 이게. 그래서 다 갑자기 떠나서. 떠올랐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로 본다면은 여기서도 아무리 부모님이 뭐 손을 벌리고 이럴 때도 내가 원할 때 우리 부모님 어려우니까 내가 원할 때 줄 수 있고
원치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또 괜찮은데 원치 않을 때 거절했을 때 이렇게 시비 투고 나온다? 아우 안 되지. 이건 통제권을 갖고 있다 할 수 없잖아요. 보통 거절을 못 해요. 그게 안 돼, 문제야. 안 돼.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냐. 그죠? 말도 안 되지. 진짜 안 이게 돼. 무슨 부모야. 그래. 거의 장희빈이잖아. 애들한테 부모한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맞아요. 그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야. 맞아요. 뭘 물어봤을 때 뭘 한다고 그랬을 때 항상 물어봤어. 이거 싫어 좋아? 싫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안 할게. 그게 없으면 이제 그게 대신에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저같이 적당한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좀 그게 과하면 아이씨 이렇게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좀 그랬거든요. 뭐만 하면 뭐야 약간 이랬거든요. 무조건 목소리. 근데 그게 너무 강압적인 부모인 경우에도 노를 못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 희생한 모습을 많이 봤을 맞아요. 때도 노를 맞아, 못해요. 맞아.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적당히 정말 나는 이게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관계에서 내가 아니면 싫으면 아니라고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좀 멀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한테 이랬으면 자녀도 그게 무거워도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들이 그치. 있어요. 맞아, 그것도 그렇다. 이거랑 반대 케이스야. 네. 모든 걸 다 바쳤어. 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외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그것도 자기 건강하지 노후는 못한 자기가 관계야. 생각하고 애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부들이 꽤 많아요. 부모들이 지금 봐도 그렇고 우리를 키웠던 세대들만 봐도 애 막 교육시킨다고 엄청 거기다 다 해놓고 자기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노후가 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잘 키웠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고. 결국엔 땡겨 쓴 거야. 오. 그렇잖아. 그치. 예. 이런 문화 근데 또- 진짜 바뀌어야 근데 돼. 또 내 부모인데 또 어떻게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만큼 받았으면 또 애틋하지 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받은 다음에 또 그게 남녀 분간 없이 난 결혼한 순간 인연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런 부모님이 사람이 있나요? 온통 막 희생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있어. 어딨나요? 쌩! 찾고 싶네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지만 원래 이게 맞거든. 아, 그래. 결혼하는 순간 사실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분리가 맞아. 원칙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도 그만큼 원하면 안 되고 맞아요. 자식도 그만큼 해줄 필요도 없고. 서로. 어렵죠. 이분은 좀 안타깝다. 슬퍼요, 네. 이런 거. 이게 마음이 여려서 부모를 네. 탁 걷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맞아요. 본인의 아내이고 아이인 거를 좀 생각을 네. 하시면 이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찾아올까봐. 그치. 찾아올까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왠지 창피스러운 일들을 만들 것 같아. 그게 너무 끔찍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고 또 이 사람한테 또 상처가 되겠죠. 그치. 그럼 방법이 있네요. 지금 이 사연자분, 네. 내 사촌 동생이잖아. 사연자분이 기도를 서 밖에서. 그래서 이모부가 오면 막아. 이모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려보내. 밖에서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 10만 원씩 줘서 나가라 그래. 아마 갈 것 같아. 그래. 그 정도 느낌이 10만 원으로 안 아이고 가고. 내가 얘 돌잔치 안 돈 때문에 안 가는 궁금하거든.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10개인지 세보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계 재정립을 부모와의 연을 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재정립한다. 맞아요. 네, 부당하고 이상한 관계는 끊어내야죠. 나를 맞아요. 보호한다. 그럼요. 나한테 나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본인의 사연이신지 사촌 동생의 사연인지 몰라요. 네. 근데 사촌 동생의 사연이라면 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사연이라면 꼭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주원 형 없을 때 하길 잘했다. 주원 형 있을 때 이거 했죠? 난리 났다. 한 20분 얘기했습니다. 집어 던졌어. 예, 또 주원 형을 삥 하거든. 본인 이야기. 안 그래도 명절 근처라 지난번에 주책남 하는데 또 한번 꽂힌 거야. 뭐에 꽂혔어요? 팍팍팍 이제 뭐 얘기가 나와서 또 네.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엄마 예전에 우리 한참 아빠 또 푸셨어요. 막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였으면 큰일 났지. 그런 분도 있는데. 네, 열변을 토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화를 내. 그치? 음. 그러니까 형은 사실 그 표현을 다 한단 말이야. 나한테 이제 이러지 마라. 근데 이거는 더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다.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그래.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주원 형은 오히려 막 그러니까 옆에서 말이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네. 그만 좀 해. 말리를 좀 그게 나.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네.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본인 먼저 생각하세요.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건강 잘 챙기시고 허리 안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 예. 힘들어. 허리 안 좋고 이러면 빨리 좀 나아지셔야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 같이 아내분이랑 맞아요. 아이랑 같이 잘 살 테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4회 시간탈출 넘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탈출 넘버는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